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와 중국 수혜주,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나라 금리가 2%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금리나 요 뒷배경, 요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70주 주도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내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시면은 위에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조정을 좀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요번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말, 일단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가가 바닥 존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요 12월 달이 여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건 이제 여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놓쳐도 다음에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지나간 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요럴 때 이런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구간, 요게 2023년도 9월 달이었어요. 여기 20 하방. 근데 이게 어디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랑 똑같은 자리, 이 중국보다 나쁘다 했던 요 자리였잖아요. 이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때리거나 인버스를 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이때 저희 방에 가장 실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반장님조차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수님 다음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시 부탁합니다, 표현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제가 양매수도 권했거든요. 양매수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봤을 때 풋옵션으로 해짜는 방법 중 하나가 양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꺾어질 때 요걸 참 많이 설명했어요. 요걸 먼저 번호상으로 한번 할게요. 여길 먼저 번호상 보면은 이게 5파동이에요. 1, 2, 3, 4, 5. 고층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구간, 버블 구간. 1, 2, 3, 4, 5. 이게 5번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위에서 꺾어질 때는 무서운 건 쌍봉이에요. 근데 쌍봉이 아니어도 얘가 여기서 꺾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5파도로 꺾어지는 타입을 A타입이다 라고 얘기하고, 쌍보로 꺾어지는 타입을 B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완상 파동 C타입이 있어요. Anyway, 자, 다시 돌아간다면 여기가 아주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5파동 구간. 근데 보통 홀수 파동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5파동이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 미완성 파동이 이게 3파동인데, 이 홀수 파동에서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주가가 꺾어질 때 작은 것에 하방 파동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역N자가. 얘도 여기서 이렇게 역N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주가 하락할 때. 쉽게 해서 여기가 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음에 올 땐 좀 더 세게 얘기해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아니죠, 그냥 일반 투자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댓글을 다셨던 분이 계세요.
왜 2년 동안 간다고 하더니, 그죠? 기억나죠? 왜 2years 간다고 하더니 왜 여기서 매도라고 하느냐. 제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주가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 밑에 2020년 3월 달부터 주가 올라갈 때 제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얘가 2years 갑니다 하다가 이게 속도가 여기가 3파가 이게 너무나 가파른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너무 빨리 과속 스캔들로 달리면은 얘가 5파동까지 가면 주가가 고점입니다라고 수없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민 반응했을까요? 이 중간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 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의뢰 주가가 가겠거니 하고 안 들었다가 이게 주가가 부랴부랴 꺾이니까 그때 와서 이제 재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야. 다시 또. 당연히 무료 회원이죠. 유료원이었으면 강제로도 듣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답답했어요. 그래?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제 얘기를 믿고 얘가 투여시가 한다고 했으면 일단 올라가는 걸 즐기면서 수익을 크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함 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니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제 말을 잘 들었다면 이 여기까지 투여시 가는 걸 즐겼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서 안 간다고 하느냐.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끄러운 잡음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옆에다 댓글 달는 사람도 있으면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국고초라 이거 할 때는 뭐 여러분 무슨 댓글 달린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일일이 나중에 또 나중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가가 여기서 60여 개짜리 달 때는 제가 아예 깡통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여러분 중에서 이게 듣다가 아 맞아 내가 그때 소장님이 그러셨지. 제가 그때 깡통 담보부정 나온다 그랬어요. 깡통 나온다 그랬어요. 깡통. 이때 그 나라라 강아지님이 이거 여기서 잘 도망가셔서 제가 블루베리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키우시는 걸. 자, 제가 이걸 뭐 지나간 여길 갖다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여길 놓쳤어도 이게 왜 매도였지? 잘 보는 겁니다. 요게 매도였거든, 요게. 20 하방이에요. 요 기법이에요, 요거 잘 들어요. 요게 5번 다음에 이게 1번이라는 매도 기법이에요. 1번. 20 하방. 이게 똑같은, 여기 나왔던 이 매도 기법이 똑같이 2년 후에, 여기 2021년도잖아. 2023년도 9월 달에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얘가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여기 이 자리하고 똑같다는 걸 이해했어요. 20 하방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저는 얘를 얼마나 많이 놓쳤겠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얘를 찾아냈다는 것은 여기서 수없이 저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당하려고 도대체 얘가 이걸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야 내가 알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예 알을 박제를 해버렸어요. 뭘로? 주가 지도로. 보세요. 주가 지도에다가 아예 9개, 내 인생에 주투할 때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림 9개를 여기다 박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고점에서 꺾어질 때 우리 시야에 얘가 드디어 꼭집니다 라고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20 하방이라고. 어때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20 하방. 여기 1번.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서는 그 얘기를 안 믿거나 아예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맨날 간다고는 고장난 12시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여러분들 지금 장도 보세요. 지금 장도 보면은 오늘 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군이나 이런 종목군에서 여전히 약세현상을 본 종목이 많이 있었죠. 아니면 그잖아. 만약에 반도체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 말 보시는데 반도체 종목군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썸네일이나 이거 보면 뭐가 하나 떴다 그러면 막 반도체가 간다. 너나 나나 동네 강아지까지 전부 다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그럼 반도체에다가 몰빵을 때려버려. 이게 문제인 거야.
몰빵을 때려버린다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다 몰빵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앞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 한참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이게 몰빵을 때린다는 거야. 한참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제가 항상 반장 부반장 외에는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난다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제가 맨날 그 TV에서 RTL 갖고 예를 들고 공방할 때도 삼성 바이오 갖고 예를 들고 그래서 항상 대장주 손수건 이론 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 아파트도 뭐 강남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마영승이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면 이등주 삼등주자면 큰일 납니다. 한번 꼭질 치고 나면은 주가 속성이 한번 뭐가 올라가다 꼭질 치고 나면은 반장 부반장 대장주는 살아남는데 뒤늦게 2등 1, 2등을 빼놓고 나머지 3등 4등 더 뒤로 갈수록 5등 뒤에 꼴등 종목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장 부반장 종목에다가 나눠서 베팅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 자신도 이렇게 해도 어떤 건 안 가는 게 있어요. 대신 그 안 가는 걸 가는 것이 커버해 주는 겁니다. 소위 상계 처리로서. 그래서 어느 한 군데다가 몰빵하면 반드시 크게 당한다면서 만약에 반도체가 마음에 들어 오케이 반도체 해라 이거야. 하지만 로봇도 하셔야 되고 맞습니까? 재건주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한다고 하고 미국이 유엔에서 투표할 때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같은 편에 간 거 보셨어요? 요번에? 못 보셨어요? 러시아가 무력 침공했다는 그 문기를 놓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우리도 이제 당연히 그쪽으로 가 있지만 미국이 표를 어디다가 던졌냐면은 러시아나 북한하고 같은 편을 먹었어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당연히 누구나 많이 벌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런 종목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 맥이다. 만약에 엔터주가 있다. 그럼 오늘 보면은 제가 밖에 외출 있어서 나갔다 왔지만 오늘 보면 하이브가 올라가고 JYP가 올라갔더라고. 이래서 엔터주가 가고 아니면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가고 아니면 국방 관련돼 갖고 방위 관련된 종목이 가고 종목군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예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좀 간다든지 이렇게 소위 칠공주에 대한 개념이 딱 7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회전 목마장세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군데다 몰빵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마바라족을 되게 좋아해요. 마바라 무조건 간다 그러면 그거 좋아해. 근데 나중에 이제 물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깨우치는 거지. 여러분 장이 무조건 가는 게 없거든요. 지금 장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주가는 딱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가 올라가다가 어느 날 21선을 깨면서 내가 때 의학거려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맞아요. 하지만 다행한 것은 지금 저층 아팠기 때문에 내려가면 또 있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가슴 아프니까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라갈 때 어디에 올라가냐면 원래는 120이면 마틴에 올라갈 때 보통은 20이 외바되면 여기서 들이맞습니다. 여기. 근데 지금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다시 지금 장을 쳐다보면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걸 딱 쳐다보면 이게 내려가는 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에는 240을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공방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저희 회원들한테 이 차트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는 ETF를 보여드렸다. ETF를 보면 얘가 돌파를 하지 않았다. 여기를 보시면 ETF를 보면 ETF를 보면 여기 레버지를 보면 얘가 여기 돌파하지 않았다. 여기 봐라. 여기 레버지 보면 얘가 돌파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기도 돌파하지 않았지 않느냐. 또 다시 제가 선물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이걸 여기 올라간 걸 돌파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보여드리면 선물 옵션도 딱 여기서 두드맞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는 이게 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놓쳐도 이걸 잘 내 걸 만들어 놔야 다음에 안 당합니다. 이게 돌파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돌파가 되려면 240, 이게 돌파가 되려면 240보다 하나 아래인 62, 요 위에서 이렇게 N자가 되게 이게 완전한 돌파라고 할 수 있어요. 미니멈 22 상방을 줘야 이게 돌파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하나 더 오버슈팅을 설명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기초 강의에 이렇게 열을 드리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벌어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가 중방 직고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중방 직고가 뭐냐면은 이렇게 60이 옆으로 눕는 중방 패턴일 때 2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직전 고점대가 매도고 직전 저점대가 매수인 중방 직고 매도, 중방 직저 매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딱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돌파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저도 표현을 돌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돌파가 아니라 오버슈팅이에요. 어딘가 이거 올라가다가 이게 꺾어지면 매도거든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많이 샘플로 보여드리는 주가가 보세요. 이 주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얘는 얘는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이게 움직였죠. 이게 움직였을 때. 방금 어디 갔어? 그죠? 얘가 이렇게 중방 직고 매도. understand?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땐 여기를 얘가 이렇게 돌파한다니까. 얘가 이렇게 돌파래. 이렇게. 그럼 착각해. 아, 돌파구나. 아니라니까요. 돌파는 과거의 저항선이라고 역할되는 거를 지선으로 얘가 뒷구터 나와야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다시 얘를 잠깐만 설명하냐면 다음에 틀리지 마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를 갈게요. 지금 얘는 이미 여러분께 2주 전에 여기가 제가 이런 표현했죠. 여기가 바닥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잘 하십시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고장난 여추처럼 여기도 무조건 간다고 떠들이된 그 고장난 12시 족속이 아니라 전 여기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간다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또한 여기서 간다고 하면 이 주가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면 온통 간다고 얘가 무조건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 족속들이 있으니 그러지 마시고 얜 여기 240 내외 근처에서는 얘는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꺾어진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꺾어지려면은 이 20이 꺾어져야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꺾어져야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단 240 근처 가면은 이게 자율적인 반등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줬다 뺐다 혼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제 굉장히 좋은 질문 나왔다 그랬죠. 이분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회원은 아니셨는데 제가 어제 공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소장님 여기를 385 보면 안 됩니까? 385 본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N자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시장은 내가 불리하게 봐야 된다. 해석할 때. 근데 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일단 얘가 상방일 때 얘도 상방일 때 얘가 상방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60이 요 놈이 대들 주고서 가서 얘가 역별의 영역권 때 놓여있을 때는 여기서 보통 두둑이 맞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도 여전히 얘를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꺾어줘야 드디어 네가 고점을 찍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 고점을. 아직 얘가 안 나타나. 지금 아직 얘는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니에요. 다만 요 근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럴 땐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주가가 뱅글뱅글 돌아가. 이게 뱅글뱅글 안 돌아가면은 내가 쐈던 걸 계속 몰고 가면 되거든요. 계속 몰고 가면 되는데 이게 갔던 것은 꺾어지거나 조정받고 여기서 또 숨 쉬었던 좀 조정받고, 오늘 보면은 뭐 하이브다 아니면 JYP다 뭐가 올라갔지만 사실 우리는 어제 걔들 조정할 때 어제 걔들 샀죠. 맞습니까? 어제 재건주가 뭐가 올라가면 걔를 줄이고 오히려 그 돈 갖고 엔터주나 이런 걸 사고 쫓아가면서 뭘 베팅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지금 장 이제 올라가다 조정받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얘는 다만 핑계가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구나 어쩌구나 저쩌구나 해서 조정받는 거지 얘는 진짜 조정은 아니에요. 진짜 조정은 이게 꺾어져야 진짜 조정이고 이게 꺾을 때는 이 위에 있는 5일평선이 이게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쌍으로 꺾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다가 이게 역연자가 꺾어질 때 진짜가 꺾였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서도 계속 저점에 매수를 달고 있어요. 오늘 어제 볼게요. 얘가 어제도 아침에 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했었잖아요. 하지만 아침 시가 대비 주가는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오늘도 얘는 아침 시가 대비 제법 많이 올라갔었네요. 제가 외부에 외출하고 왔을 때까지 그죠? 제법 많이 올라갔다 놨었네요. 얘는 내려왔어도 그렇게 막 어제나 오늘이나 막 그렇게 막 내리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은 계속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왔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는 고속도로를 달려왔다면 여기는 울퉁불퉁 시골길이에요. 덜그덩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는 내려가도 막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 조심할 것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의 장은 대응주 장세가 아니다. 대응주 장세는 지수 장세잖아요. 이게 아니고 테마주 장세다. 그러니까 테마주 내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러한 장세의 패턴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다가 몰빵을 치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다가 일부 그중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이 중에서 이 대장주가 뭐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주는 간단하습니다. 시장에 가장 선두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 종목군이 뭐냐 그럴 때는 그건 간단하졌습니다. 올해 상승률 상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가더라도요. 이게 내려가더라도 여기 밑에서 20선이 올라오잖아요. 얘가 계속 올라오면서 얘는 여기 근처에서는 다시 튕겨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올라가면 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내려갈 때 쫓아가서 때려버리면은 사람의 심리가 올라갈 때는 자기 혼자 뒤처진 것 같아갖고 또 올라가서 쫓아가서 사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는 저점에 매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빨간 색깔이 있죠. 얘를 두 번 두들겨 보세요. 자, 얘를 두 번 두들겨 볼게요. 띵띵 박스가 쳐졌죠. 그러면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는 이평선 기울기 따라가거든요. 그럼 이 박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먼저 빨간색이라는 이 뜻은 이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박스의 맨 오른쪽에 주가가 새로 들어온 주가고 박스의 맨 왼쪽 주가가 빠져나간 주가예요. 그러면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주가를 보면은 들어오는 주가가 더 높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평균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평선이면 1번부터 한 반에 20명이 한 반에 있어요. 그러면 이 20명의 반평균은 선생님이 반평균 될 때는 20명의 성적을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20명 반평이 되잖아요. 이 반평균 공식이 이동평선 공식하고 똑같아.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동평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일 수요일날 주가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한 반에 60점짜리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반평균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 그럴 때 얘는 20명이니까 얘가 또 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주가가. 여기 한 학생은 그러니까 21번 학생이 들어오면 여기 1번 학생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19명은 앞에도 계산되고 뒤에도 계산되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영향을 안 주죠. 그러면 우리는 들어온 주가는 모르지만 빠져나간 주가는 알잖아요. 그럼 이 주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앞으로 며칠 동안 얘는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여기 얘가 주가가 어떻게 들어온 간에 얘는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주가가 얘를 부딪혀서 얘가 이렇게 오더라도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붙이는 힘이 강하니까 얘는 내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는 저점 매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위로는 그럼 얘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올라갈 때는 지금 여기 5일선 아래를 내려갔잖아요. 그럼 요번엔 여기 이 5일선과 얘를 두 번 두들겨 봐요. 똑똑 두들기니까 얘가 파란 색깔이죠. 이게 뭐냐면 오늘은 이게 주가가 빠져도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는데 내일은 빠져나간 주가가 여기에요. 파란 선이 뭐냐면 내일 주가가 오늘 주가랑 비슷하게 주가가 형성돼 버리면 내일은 파란색으로 꺾여요 이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이에서 얘가 파란색으로 꺾여요 이 뜻이에요. 이게 진한 파란색이면 오늘 꺾인 건데 오늘 꺾이는 게 아니라 내일 꺾여요 라는 뜻이에요.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내려가면 들어주는데 얘는 올라가면 두드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이해가 가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면 매도 때리셔야 됩니다. 얘는 이따 내려가다 올라가면 얘는 반타작 정도는 최소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가 흐름상 봤을 때. 그럼 여기서도 나오죠. 아, 얘는 주가가 내려가도 들어주는데 올라가도 들맞으니까 아, 당분간은 대운 장세가 아니라 뱅글뱅글 돌아가는 개별주 장세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금리를 2% 내렸어요. 그건 이미 어제 얘기했죠. 왜냐면 그동안에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렸어요. 왜? 환율 때문에. 근데 환율이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비교적 한에서는 금리를 마음 놓고 내릴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금리를 내렸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금리를 내렸는데 얘가 물론 올라는 같지만 막 그렇게 막 공포스러울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지 않았죠. 얘가. 그리고 얘는 어차피 또 내려가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외국이니까. 어차피 내려가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0.25 갖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접수. 0.5가 아니라 우리야말로 지금 빅7으로 막 0.5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내릴 수 없는 이유가 그놈은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보세요. 미국이 경기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미국의 금리를 팍팍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마음 놓고 금리를 팍팍 내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나쁜 거를 커버하려면 금리를 낮게 가져가갖고 자금이 돌게 돼갖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 경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이 잘 나가면 다른 나라들이 예전 같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야. 낙수 효과가 있었어요.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기축통화의 딜레마.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이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달러가 전 세계에 풍부하게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적자가 돼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트럼프는 그걸 용납 못하는 겁니다. 왜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돈을 벌어가냐 해서 그걸 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 신이 만약에 이거를 미국이 아닌 인간계에서 미국이 최강국이지만 누군가가 냉정하게 평한다면 그럼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국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네가 기축통화국이면 걔네들은 적자를 내야 돼요. 이 돈을 자기네가 물건을 소비해주고 그게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그 운명이거든요. 근데 기축통화는 갖고 있으면서 야 우리는 적자를 안 해. 만약에 미국이 흑자가 된다. 아니 한번 미국이 흑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건 미친 일이죠. 인간계가 흑자가 되면 달러가 부족하겠죠. 아니 이게 기축통화인데 얘 갖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통화가 부족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근데 아무도 무슨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왜? 계급이 깡패인 겁니다. 그게 심의 논리인 겁니다. 그럼 그 계기가 발휘된 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코털을 건진 게 그게 중국인 거죠. 미국이 도전하게 되니까 미국이 어느 날 이게 나를 치고 받네. 지금 미국은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입니다. 자기끼리의 위기의식입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데올로기 전쟁, 소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서 누가 세상의 1등이냐, 누가
태양이냐라고 놓고 할 때 미국은 혼자만의 힘이 부족했었습니다. 왜? 소련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니까요.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 돼서 싸웠습니다. 상대국 나라는 어디입니까? 독일, 나치, 일본, 천황,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런 나라들이 다른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를 들어갈 때 저 모스크바까지 그냥 단박에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맞붙었을 때 미국은 자기네 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패전국인데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또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또 미국하고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저쪽에 있잖아요. 나라별 나라 지도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편을 품기 위해서 미국을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자기네 장을 활짝 열고 그러면서 자유무역주의가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에서 어떤 경쟁이 어떤 전쟁이 발생됐을 때 미국은 거리낌 없이 달려가서 그 나라를 도와줬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아서 됐던 것이 바로 월남. 물론 무너졌지만 또 그 혜택을 받아서 살아남게 된 게 바로 남한 우리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데올로기전 전쟁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밟을 수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뉴스에서?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다는 그 문기에 미국은 반대하면서 어느 편을 섰다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런 편에 가서 섰잖아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트럼프는 오직 돈의 계산 갖고만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국토의 동부 그 지역을 중심으로 20%의 땅을 빼앗겼어요. 예전 같으면은 전 세계 국제 경제는 미국한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야 20% 이거 줘. 그리고 다시 또 더 패고 있죠. 야 독일이란다. 아니 무슨 사자가 잡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먹으러 간 독수리 떼가 그 시체를 갖고 또 먹잖아요. 그걸 우크라이나 다시 두들겨 패고 더 그걸 살주는 게 더 두들겨 패고 있자. 야 너네 720조 너희들 우리가 돈 갖다 준 거 720조 내놔. 땅 그냥 줘. 야 너는 독재자잖아. 너는 지지율이 4%가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63%입니다. 전쟁 일어나자마자 80% 90%까지 올라갔던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한 5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트럼프가 너는 4%짜리 대통령이잖아. 독재자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화가 났죠. 6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4%의 대통령하고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천재 중에서도 천재인데 아웃사이드로 들어와서 공화당의 기존에 그 텃밭이었던 공화당에 있는 그 기존 세력들 다 몰아내고 거길 완전히 자기 밭으로 갈군 트럼프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랬겠어요? 다 알고 그러는 거죠. 그거 계속 조 바이든을 까죠. 젤렌스키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면 조 바이든을 갖고 노는 일이다. 이건 참 모욕적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한테 깨지고 물러났으면 놔둬야 되잖아요. 조 바이든 계속 건드리잖아요. 계속 건드리고 이게 현실인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기준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음역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보세요. 트럼프가 푸틴을 옹호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나라에 국토를 뺏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지가 하는 것을 보세요. 최근에 그린란드 문제, 그죠? 그린란드 문제. 그 다음에 캐나다 너 50일지로 들어와라. 그거 땅 뺏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자지구 그거 돈 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냥 자기네가 점령해버리면 된다고 그러죠. 이해했어요? 똑같은 트럼프가 저 지랄을 떨면서 얘기하는 저 내용은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속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의원들의 지지율 30% 이상 훨씬 높고요. 그게 저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TV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저 나라가 미국이 저게 맞아. 미국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싸움 벌어지면 미국이 이제 안 도와줍니다. 자기네 나라 거 아니면 안 도와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극적으로 해서, 자, 푸틴이 러시아가 유럽을 다시 때렸어. 예를 들어서 독일도 잡아먹고 영국도 잡아먹고 만약에 프랑스 잡아먹고 유럽을 손 안에 넣었어. 그때 미국은 어떨까요? 그때는 일어나겠죠. 그때는 동지들이여 우리 뭉칩시다 그랬죠. 왜? 그때는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붙을 때 정도처럼 그렇게 다시 힘이 강해지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끼겠죠. 그때는 푸틴도 미국 같은 거 이거 붙어볼 만한데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그 누구도 미국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우리는 항상 왕이다라는 마음으로 니들끼리 해. 난 거기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국제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이걸 여러분이 눈치 못 챈다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은 TV 보면서 트럼프 욕만 하고 있을 겁니다. 욕을 할 때가 아닙니다. 대응을 세워야 될 때죠. 자기가 딱 있은 다음에 트럼프의 마크롱이 오고 이제 다 올 거 아닙니까? 내 앞에다가 머리를 쳐박아라. 머리 쳐박는 게 그게 좋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이 계속 야 니네 나라 땅은 니들이 지켜야 된다는데 그동안에 안보를 무임승차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정신 차리죠. 유럽은 아직 자기 GDP의 2%도 안 되는 나라가 수두룩벅적지근합니다. 이거 5%까지 올리라고 하잖아요. 니네 나라는 니들이 지켜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그 형국이 바로 저 형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관세 전쟁, 그 관세 전쟁 결국 타겟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가버리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고 2001년도에 깜도 안 되는 중국을 WTO에다가 올려주고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 하면서 했던 그게 중국이 저 배신을 때려버리고 이제는 미국을 때릴 만큼 견제할 만큼 성장하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러시아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견제하려고 중국을 껴안았듯이 이제는 중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럽을 파트너로 하는 게 아니라 푸틴을 파트너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그리고 자기의 목표가 지금 조 바이든이 물러난 이유가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이유가 바로 물가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물가를 유가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미 생산을 많이 하려고 준비가 돼 있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도 생산해야 되고 그죠? 2등이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도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유가로. 얘들은. 여러분들 어느 날 미국이 가자 지역에 점령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보시죠. 트럼프가 푸틴을 깠어. 무력으로 심에 놀려가지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먹은 걸 뭐라고 했어. 그럼 나중에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쉽게 해서 먹었을 때 그린란드 야 너 와. 응? 그 다음에 저 어딥니까? 저 운하. 야 이거 이제 너 이거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 우리한테 이거 넘겨. 그 다음에 가자지구. 자기가 점령했을 때 그 뭐라 할 겁니까? 근데 이제 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직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왜? 미국은 또 하나의 힘이 군사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은 3대 패권 갖고 있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고 그랬죠. 화폐 패권. 이거 뺏어가야 되거든요. 저지랄 떨면 야 너 우리 이제 더 이상 달러로 결제하지 않을래. 근데 여러분 달러로 결제하지 않을래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가다피 죽어갔죠. 거기에 뭘 숨겨놨다고 갖다 쳤는데 그건 하나도 안 나왔죠. 후세인 갔죠. 그 누구도 화폐 패권을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소리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는 군사 패권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미국이 군사력이 약하면 누가 미국의 말을 들어줍니까? 유럽도 지금 난리잖아요. 서로도 지들끼리 야 미국이 안보에서 발을 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니까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수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보다는 종목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건데서 아까 얘기했죠. 그냥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금리를 확 내렸다가
또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금리 올면서 이러면 되는데 금리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왜요? 환율 때문에요. 그나마 지금 간신히 0.25 눈곱만큼 내렸습니다. 야 이제 0.65 내렸으니까 얘가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금리는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요. 금리는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예를 보여드리죠. 이걸 와닿아야 돼. 야 금리 내리면 주가 무조건 폭등 아니라니까요. 대신 금리 내리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주가에 반영되려면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금리의 수준이. 금리의 수준이. 이런 거 이해하다 보면 어떨 땐 이미 심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저조차도 저 밑에서 우라통이 진짜 끌어올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논리인데. 자, 제가 오늘 오후에는 병원에 다녀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단 받은 거 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뭐 닥터적인 분이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이 주식을 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제가 우리 형들 12시 이후에는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매일 밤에 이걸 하고 이걸 너무나 예민하게 다루다 보니까 교감과 부교감의 그 비율이 제 기억에 8대1인가 9대1로 이게 무너져 있었어요. 한쪽으로. 너무나 예민해 있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 주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병원 다녔다. 우리 회원들은 다 알아요. 우리 저 반장님서부터 이런 회원들. 근데 오늘은 가서 딱 그걸 교감 부구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전자 이렇게 가는 걸 했는데 오늘은 거의 뭐 한 4대6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해주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서 릴렉스 여러분들 그걸 스트레스를 잠깐만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열딱지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래 논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저조차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거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야. 아니 왜 트럼프를 옹호하지? 전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기준점이 그렇게 간다고 이해하는 거지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Understand? 전 누가 막 오해하고 그러는 거 정말 싫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거지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라는 건 어떻게든가 여러분들이 얘가 주가는 도대체 무슨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00년수 2020년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금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금리가 6.5였어요. 이 금리가 1, 2%잖아요. 얘가 왜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지고요. 좀 더 자세히 가볼까요? IT 버블이 빵하고 터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9.11 테러 터졌잖아요. 그쵸?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9.11 테러 터졌잖아요. 그래서 얘가 금리가 6.5에서 1.5에 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갔죠. 이해했어요?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의 수준이 낮아야 주가가 바닥을 찍고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금리가 여기가 5.25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됐던 때가 이때잖아요. 2008년도 리먼 사태. 5.2에서 금리가 이때 제로금리로 내려가잖아요.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하잖아요. 얘가 그 전까지는 주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그럼 이 금리가 앞으로도 팡팡팡 내리겠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면 여전히 얘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Understand?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걸 한계가 있는 걸 한번 끄잡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래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얘는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그래도 주가가 아주 왕성하게 날아가려면 금리의 수준이 똥금리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야 그래야 얘가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Understand? 이 모멘텀이 없으면 지수는 항상 올라갈 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조금만 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또 막 바람잡이 할 겁니다. 아닙니다.
올라갈 때마다 한쪽에서는 때려주고 그리고 한쪽에서 사주고 그래야 됩니다. 사주고 때려주고 사주고 때려주고 그래야지 계속 산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분명한 것은 도움이 된다. 어차피 경기는 라이즈 한 거고요. 지금 경기는 라이즈 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압구정에 이렇게 상가를 이렇게 보면 압구정에서도 밑에 그 1층 상가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가게들이 물론 일부 가게들이야 뭐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 되는 쪽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얘는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양면 전략입니다. 저 위에 중요한 게 양면 전략이에요. 얘는 내려갈 때 투매하면 안다는데, 그러니까 아래일 때 투매는 아닌데 상승할 때는 난 계속 일정한 분의 총알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현금을. 얘가 캔들이 장대 보면 올라갈 때는 3분의 1은 떼줘야 되고요. 기본이. 얘가 내려갔다가 V로 올라가면 최소한 반은 때려줘야 되고요. 그죠? 근데 얘는 다행성은 뭐라고요? 종목 장세는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나름 의미있게 움직였던 종목을 몇 종목군들을 불러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볼 때 이렇게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주일 차트 이렇게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보잖아요. 얘만. 이렇게 보면 못하십니다. 이렇게 월봉과 일봉을 같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좀 더 능력자가 되면 주봉까지 보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봐야 주가 지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금리는 결국은 내렸다. 그죠? 다른 이벤트가 어디냐면 좀 이따 제가 미국 증시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최근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죠.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 시장을 주도했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위에서 내려가죠. 반대로 애플은 외부니까 밑에서 또 좀 올라가지고 있죠. 이것도 좀 이따 제가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고 또 하나가 PC가 발표가 되죠. 그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 지표인 PC 이런 게 발표되죠. 그럼 이게 발표될 때마다 하나씩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보고 대응해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오늘은 미국 시장 자체가 빠졌으니까 할 말이 없었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시장이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좋은 건 아는데 이미 이 앞에도 실적을 좋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이 앞에 기억나십니까? 예상치를 뛰어넘은데도 시장 한편의 예상치는 그보다 더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뛰어넘었어도 또 주가가 빠졌잖아. 물론 빠졌다고 또 다시 올라가죠. 미국은. 단기 꼭지 있어도 영원한 꼭지는 없으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제 많이 빠지고 테슬라도 빠지고 대장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미국 주가가 빠져 내려가니까 다른 나라 주가도 같이 빠져 내려가는 모습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월 25일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지난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상대 관세를 3월 달로 연기시켜놨죠. 3월 4일이거든요. 이게 3월 4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럼 이게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게 또 다시 또 작성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들은 지금 위에서는 혼조항상 속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보면요. 이제 조선주 중에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그랬죠. 오늘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이 좀 올랐으니까 좀 볼게요.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약 한 8% 정도 주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얘가 이제 그래프 할 때 여기를 눌러야 얘가 같이 밀려내고 동조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얘는 뭐 별로 빠진 게 없죠.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강했던 종목을 내려갈 때 사면 됩니다. 대신 올라갈 때 1.5는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장의 성격을 봤을 때 무조건 3분의 1은 올라가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봐야 됩니다. 자, 저희가 많이 봤던 한화오션. 그죠? 얘는 그동안에 참 좋은 수익을 줬던 거죠. 이 종목은 굉장히 견주하죠. 요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퍼펙트 패턴. 여기. 아까 제가 주봉을 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월봉을 보면 추세가 우상향하고 일봉이 좋으니까 얘들은 내려가도 이게 왜 보니까 얘가 뜨는 거죠. 이렇게. 대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다 놓고 줄여야 됩니다. 여기 주봉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얘가 어나더 레벨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어쨌든 조선주들이 내려갔다 올라가죠. 우리가 주가가 칠공주가 갈 때 조선주였잖아. 저희가 우리가 하나오션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중공이 뭐니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이게 정부가 재료가 나온 게 알래스카의 LNG 사업에 참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면서 이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가 음지였던 것이 있었죠. 여기 오늘 예비 관심주의 명단에 있었던, 여기 보면 HML 얘가 지금 4%인데 아침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강세 위에 조정일 때는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얘 꼬랑지 걸렸잖아요. 여기는요.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강한 종목을 조정받을 때, 롱인 종목을 쇼실 때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그죠? 조선주 우리가 70주일 때 봤던 종목군 중 하나였었죠. 걔들이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주가 흐름이. 이렇게 놓고 보셔야 그것이 되는 겁니다. 또 방산주들도 올라가다가 쉬더니 현대로템이 뿡하고 또 올라가죠. 얘는 실적도 좋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함인지를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뺑글뺑글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올라갈 때 쫓아 살 필요가 없구나. 그죠?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다 이거 광산주들이죠. 그죠? 외부로 조정받으니까 하한테서 올라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방산주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변반장 그렇지 제약바 종목은 삼성바이오.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이런 종목군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테마 종목군들은 지들이 알아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강했던 종목은 또 조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JYP. 그죠? 뭐 중국 문화 살쪘더니 온다 어쩐다. 얘도 빠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내려갈 때 샀을 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사는 겁니다. 다음 달이죠. 지금 2월달인데 3월달에 중국 정부산에 문화 살렸다니 온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면은 하단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군단들이 제법 있었죠. 자, 여기도 보면 톤이 그 화장품 그러면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가 강했지? 얘는 주가가 어디에 있지? 토니모리. 얘도 밑에서 23방. 저게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종목에서 코스맥스. 이거. 근데 참 이거 얘도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주가가 지랄 같습니다. 실적이 분명히 좋고 좋은데 얘가 이렇게 빨 때는 이렇게 쭉쭉쭉 뺍니다.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저희 갖고 있어봐서 알잖아요. 이거 내가면 전화가 득달같이 옵니다. 이거. 근데 부유음이잖아요. 부유음 줄여야 됩니다. 이게 더 가더라도. 가더라도. 뭐 이거 외에도 뭐 선진 뷰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패션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뭐 게임주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JYP 이런 것들, YG 엔터, 그 다음에 뭐 DOU 뭐 이런 것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지만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간에 원전 협력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이 원전 관련된 종, 이건 물론 원전으로 볼 수도 있고 조선주로도 볼 수 있는데, 성강밴드 저희가 세트 종목 중 하나인데 성강밴드 이런 것들이 다시 밑에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태웅 올라갔던 점에서 보면 태웅, 그죠? 밑에서 꼼지락 근데 그냥 안 가죠. 줬다 뺐다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그냥 올라가지 않죠. 그 다음에 BHI, 예전에 떴다면 얘가 제일 먼저 강하게 올라갔죠. BHI.
그 다음에 태광. 이렇게. 태광. 아이고, 태광. 이렇게 주가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저 꼬랑지 달린 거 보죠. 올라갈 때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려갈 때 잡아야지. 올라갈 때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혁신 기술 관련된 얘기들. 국가 양자 산업, 양자 기초 기술, 여기에 관련된 뭐 가계부 산하에 신설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것도 사실 우리도 빨리빨리 가야죠. 이게 젠슨왕 얘기대로 뭐 앞으로 빨라야 10년, 20년, 30년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요. 여기에 연결된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얘들 사실 가격이 다 웬만한 것들이 저가주가 많습니다. 오늘 강한 게 한울 소재 과학인가 얘가 강했는데 가격 보면 얘는 뭐 이게 얼마짜리 3,000원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들 종목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엑스게이트. 그나마 좀 우리가 명단 알고 있는 건 엑스게이트. 그죠? 그래도 좀 덜 빠졌던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KCS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장대 항목을 주거나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무기중심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반대 종목군이 뭐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 미처로 하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죠.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엔비디아가. 근데 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도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얘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압니다. 자 엔비디아 가겠습니다.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미국 주식할 때 엔비디아만큼만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무슨 하면 엔비디아. 얘는 엔비디아는 저희가 반타작을 때려드린 다음에 140, 150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반타작을 때려드렸죠. 얘는 밑에서 많은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여기에 20 상방, 그 다음에 어나더 레벨에 500달러, 그 다음에 내가 1000달러 여기 앞에서 스프릿 할 겁니다 라는 이 전설적인 얘기, 그 다음에 여기 22 외봉일 때는 마틴서부터 사야 된다는 얘기, 여기 쌍바닥 쭉 올라갈 때 120달러부터는 매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도 V홈이니까 얘가 올라갈 때는 3분의 1을 원래 반은 던졌으니까 3분의 1까지는 여기 140, 150, 여기 60을 위해서는 던지라는 얘기. 이게 마지막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죠. 맞습니까? 얘가 올라갈 때 그러면 3분의 1까지는 두리십시오라고 한 게 마지막 멘트였었어요. 근데 얘가 내려갈 때 때리십시오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 얘가 실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얘는. 오히려 얘는 60이 보니까 얘가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나가면 얘가 여기 240 여기서부터는 얘는 내려갈 때는 오히려 매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는. 근데 오늘 뭐가 났냐면, 근데 자, 하나만 더. 근데 여러분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장대목을 때리면, 얘가 아침 시가와 얘가 플러스와 시가와 여기 시가 위에서는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언더세 이렇게 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편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요게. 저희가 최근에 파가야. 우리가 공략해서 밑에서부터 저가 중에서 많이 올라간 게 파가야였거든요. 파가 여기 이렇게 급등을 줬어요. 이렇게. 얘가 장대음봉, 원래대로 하면 얘가 장대음봉이면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나눠서 때렸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나눠서 때릴 수량이 없어서 한꺼번에 때린 다음에 올라가고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얘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어쨌든 장대음봉 다음에 이렇게 속임수를 줘도 결국은 나중에 적금 드는 일입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했죠. 얘가 장대음봉을 딱 때렸을 때 이거 매도구나라는 걸 알고 때려야 되지. 이게 여기서 올라왔던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이게 내려갈 때 이걸 속절없이 그냥 다 깨져요. 물론 얘 기다리면 또 올라는 가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위에서 장대목을 때려버리면 그냥 나는 줄인 겁니다. 다 때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게 이 M7 이런 종목을 전량을 다 때린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난 한 3분의 1은 때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는. 그럼 내려갈 때 이놈은 여기 240 근처 오면 얘가 올라갈 때 N자 가니까 얘가 조심하듯이 또 얘는 내려가면 중방이니까 중방 직선 또 뜰 거로 보습니다. 여기서 밑에서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궁금한 게 테슬라 왜 이렇게 또 빠지? 그리고 아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테슬라는 저희가 이렇게 매수했던 영역이 여기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여기의 영역, 이게 저희가 마지막 매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얘가 밑으로.
이 내리고 있으면 이게 외봉이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게 매수입니다. 이건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죠. 내려갈 때 이걸 내려갈 때 한 일정 부분 나눠서 써야지 이걸 다 쓸 수는 없는데, 얘가 실제로 매수 신호는 이게 턴해야 이게 턴해야 이게 원래 매수 신호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놓고 얘가 5가 쌍바닥을 주면서 얘가 요 위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이렇게 올라타면 요건 매수입니다. 이렇게 쌍바닥이 올라타면 이거 매수 신호입니다. 이렇게 아직 신호가 아니죠. 이렇게 내려갈 때 사는 걸 쫀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110부터 240은 얘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랑 똑같이 아까 엔비디아랑 똑같이 올라가다가 두드맞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얘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항상 진짜 텐션은 유지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얘도 얘가 위에서 장대목을 때려줬죠. 음포선을 때려줬죠. 여기처럼. 그럼 내려갔다 올라갈 땐 제가 매도 때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여기. 다시 내려가서 다시 매수하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다시 매수하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항상 위에서 뭔가 때리면 올라갈 때 매도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음날 올라갔으면 좋은데 다음날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얘가 잘 보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가 여기 양봉 있는데 여기 장대목을 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다음날 얘가 올라가면은 시가에서 때리면 좋은데 이놈이 다음날도 이렇게 또 빠지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또 빠질 때도 많아요. 이렇게 이 연결돼서 이렇게 빠질 때도 많아요. 하지만 얘가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 동안 빠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플러스 이렇게 여기처럼. 그 올라오면 시가 위에서는 3분이든 뭐든 던져주는 것을 생활화해야 내가 다시 내가 때 유리한가. 얘가 지금 이게 어차피 외부로 꺾어지니까 얘는 여기가 마틴을 여기를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5일선이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매수가 있고 얘는 또 더군다나 이게 22외봉이니까 얘는 요 아래만 내려가면 요게 매수잖아. 얘가 이럴 때는 내가 정확하게 하면 5%씩 베팅하는 법칙이 있는 거잖아. 얘가 이해합니까? 얘가 이게 5% 내려갈 때 5% 그럼 얘는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건 결론. 얘가 이렇게 항상 뭔가 음포를 얘가 때려버리면 그대로 올라갈 때는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께 제가 노하우를 그대로 공개하는 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제가 저희 포트에서는 얘가 지금 없거든요. 저희 포트에서는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를 이걸 왜냐면 어떨 땐 저희가 종목이 있을 때 더 어떤 건 사드리고 싶어도 이걸 김 팀장이 글을 쓰면 아침에 출근해갖고 10시 정도 돼야 화장실 갑니다. 이거 아침에 글 쓰느라고. 얘는 여기 그럼 내려가면 이게 여기가 내려가도 여기에도 여기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몇입니다. 5% 이게 5% 오늘 내려가면 5% 이게 내려가면 5%씩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점이 올라갈 때 내가 못 갖고 있어. 사고 싶어 죽겠는데 그때 막 올라갈 때 함부로 쫓아가면 물려버리니까 그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딘가 올라가다가 20왜 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20일 이동평선 법칙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어 이 정도 가면 사고 싶어 죽겠죠. 남들 다 먹고 있는데 얘는 여기가 매수입니다. 조금씩 겁이 나면 조금씩 한 줄에도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미국은 장투의 개념이니까 얘가 물론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면 얘는 부유입니까? 당연히 때려야죠. 이건 올라가면 부유이니까 이게 내가 또 올라가면 얘는 여기서 붕 뛴 건 그 다음에 문제고 부유면 올라갈 땐 때려줘야 됩니다. 얘가 올라가면 때려줘야 됩니다. 똑같이 얘는 내려갈 때 오히려 저가건데 매수가 있는 외봉의 구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론 최근에 방산 예산 줄인다 그래갖고 그것도 그거고 여기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축소한다 그래갖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같이 버텨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이때 지금 팔란티어가 빠지는 거는 방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팔란티어도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관심은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날 새벽인가요? 목요일 아침 7시인가? 이때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따라서 주가는 좀 더 빠지든지 뭐가 되든지 하겠죠. 근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내가 그게 안 되면 미국 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주유창 회원님들 여기 계시죠. 미국 주유창 회원님들 시범을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얘가 장대 음봉이다. 이게 장대 음봉이니까 얘가 지금 무지하게 올라온 거잖아. 40년 얘가 이제 딱 하루 조여맞는 거야. 이걸 3배수를 전량 다 때리고 싶었어요.
여기를. 이걸. 이게 지금 한 200% 이상 숙인 걸, 이걸 다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완전 끝난 건 아니니까 가장 작은 수량, 5%의 흔적을 남기면서 나머지는 전량 매도 때려댔죠. 맞습니까? 미국 주장 회원님들. 이걸 아침에 얘가 가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침 시가에서 다 때려라. 왜냐면 얘는, 저희는 스파이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스파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얘가 꺾어지는 걸 보고, 얘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나삭이었죠. 나삭. 그러면 QQQ. 그죠? QQQ. 아마 저 QQQ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TQQQ. 얘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얘를 5%를 남겨놓고 다 때렸어요. 얘를 5%를 남겨놓고 다 때렸어요. 2% 가까이 되는 거. 그럼 얘는 QQQ, 그 다음에 QLD, 그 다음에 TQQQ, 1배수, 2배수, 3배수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가 우여서 이렇게 장대를 때려버리면 사실 얘는, 이거 어떻게 여기서 때리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매수했으면 얘가 이렇게 장대멍 때리면 여기서 시가에서 때리면 이 정도면 만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럴 땐 시가 위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물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얘를 그냥 가져가도 되지만 3times나 2times나 이런 것들은 때려주고 1, 2배수로 바깥하든지. understand? 그냥 3times 그냥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려갔다 올라갈 때 제자리를 빨리 못 갖다 놉니다. understand? 이거 참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 1배수는 갖고 버티면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베팅해서 한꺼번에 다 샀을 때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그냥 여기라고 칠게요. 자,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사버렸어. 얘를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그분이 발발발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우리나라 장에서 그렇게 쌌다면 그걸 갖고 버티세요라고 못하는데, 한꺼번에 산 건 잘못됐지만 잘한 건 1, 2배수 산 건 잘한 거다. 갖고 버티면 올라간다. 결국 올라갔잖아. 수익이. 여전히 그분 계실 겁니다. 그래 그렇게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미국도 약간은 지금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외봉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외봉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외봉이면 룰라 그럴 텐데, 얘가 쌍보이면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쌍보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쌍보이면. 그럼 얘가 다시 얘를 이렇게 보면, 보시면, 얘가 이게 내려가다가 이제 얘가 올라가면, 3times 이런 것들은 던져주고, 아니면 해지를 담가갖고, 해지를 담가서, 인버스를 대신 내가 팔 게 없으면 인버스를 대신 담가서 해지를 쳐주고 거래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 얘들은 지금 외봉이 아닌 쌍보 영역권대이기 때문에 얘들도 조정권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권대에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3times, 워낙 수익이 크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TQQ는 2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PXL도 100%가 넘어가고 있죠. 지금 QLD도 한 8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걔네들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던져주고 1, 2배수로 바깥하는 전략을 해주고, 그래야 걔네들은 그냥 1배수는 다시 얘기지만, 저는 여기를 넘어왔어요. 여기를 해체를 하면서 TQQ나 이런 거 해체하면서 그냥 걔를 갖고 넘어왔어요. 넘어오고 찬스가 하면 더 사주고 걔를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수익을 주는 그런 구간권 때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은 바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이 된다. 대신 지금은 위에서부터는 장대봉의 영역권 됐으니까 약간 위로 올라갈 때 물량을 좀 줄여준 쪽에다가 특히 레버리지 같은 건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근데 요건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점점 얘는 시장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근데 금리 인하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와 같이 온다. 이미 이 앞에 1.8%에서 보아가 1.5로 내리고 이제 1%대의 경제 성장이라면 금리를 더 팍팍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는 막아놓고 있다. 올라갈 때는 국장 매도다. 매도입니다. 줄여야 됩니다. 한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때는 줄여놔야 됩니다. 대신 그렇다고 내려갈 때 쫓아가서 든지 마라. 그리고 얘는 7공주로 여전히 회전하는 장세다. 그저 이제 오늘도 보면 2차 전지가 일부 올라간다든지, 근데 거꾸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240에 갔던 종목은 최근에 탄력주로 올라가도 걔가 조정받았죠. 뭐더라? 에코프로 머티인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을 보면 먼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두드려 맞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대지 좀 덜 갔던 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TCC 얘들도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죠. 얘들도 이렇게 여기 뭐 대주 이거 뭐 이런 것들 저점의 매수가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나갔던 종목인데 여기 저희가 지들이 이게 이 중간에 마이너스가 오잖아요. HBM도 마이너스가 왔다가 가고 넥슬도 마이너스가 왔다가 가고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막 날아가는 장일 때는 막 쫓아붙어도 되는데 지금의 장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가 반동을 주고 조선주가 반동을 주고 아까 로보티주처럼 로봇주가 반동을 주고 현대루템처럼 방산주가 올라가고 JYP처럼 엔터주가 반동을 주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지들끼리. 그러니까 국장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은 길게 보면 꼭지는 없어요. 다만 얘는 지금 22 쌍목 영역권대 있기 때문에 얘는 당분간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는 보시는 게 낫겠다. 특히 2x, 3x 이런 것들은 수익권에 있을 때는 좀 챙겨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가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파가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파가야. 얘가 이렇게 올렸을 때 얘도 막 수익이 굉장히 높아서 올라갈 때 때렸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거 아깝고 느끼죠. 근데 얘들 한번 올라가다 또 꼬꾸라지기 가면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별주들은 이렇게 올라가다 확 꺾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이렇게 $50 언더짜리 하는 것을 1년 이상 분들만 하시고요. 되도면은 $100 이상짜리를 걔는 물려도 갖고 있을 만한 걔네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50 이상짜리가 좀 더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얘들은 또 내려가면 또 밑에서 올라가겠죠. 하단에서는 저가권 대면서 형성되면서 그래서 계속 당분간 시장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애플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참 정석대로 얘가 외봉에서 중방에서 맞으니까 뜨는구나. 그 대신 얘는 또 올라가면 얘가 중방. 지금 얘는 올라갈수록 얘는 위에 매물에 부딪힙니다. 얘들도 위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같이 병행시켜 주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지수가 약간 흔들리는 구간권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20선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때 이때 좀 궁죽줄 하시고요. 이때는 요게 이렇게 이게 위에서부터 꺾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올라갈 때마다 당분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레버리지 자리는 좀 줄여줘야겠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쏜다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외국이다 그러면 거기서 밑으로 5%씩 조금씩 나눠서 베팅을 쏴야 내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매 영역을 구사할 수 있다. 특히 22 외국인 종목은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처럼 마틴 구간이 있을 때 특히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얘는 각각 한 달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알아가면서 내가 매매했다 할 때는 여기 국장은 욜로 168에 4721 욜로 보시고요. 미장은 4727 욜로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